멀지 않은 과거 작은 도시에 한 개인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지극히 평범한 라디오 방송. 한 남자가 진행하는 이 방송은 어느샌가 지역의 명물이 됐고 방송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 DJ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이것을 시작으로 도시엔 이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アフィブログって知ってますかね。ニート仲間諸君にとってこれほど素晴らしい職業はないんだけども。 오컬트 블로그 키리키리 바사라를 운영하고 있는 팬네임 니트신 가몬 유타. 그는 쉽게 말해 파워블로거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블로거들처럼 광고를 통해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유품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것은 스카이 센서라고 불리는 라디오이며 유타의 아버지가 직접 개조한 물건. 이 물건을 사용한다면 과거에 방송했던 아버지의 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었고 유타는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마다 기계의 다이얼을 돌려 과거 아버지가 방송했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モタンはゲロゲロゲロと鳴くのです。泣かないし。 여러모로 듬직한 가몬 유타의 조수 나루사와 료카, 팬네임 료타스. 어딘가 살짝 모자라 보이는 천진난만한 친구로 도움은 안 되지만 키리키리 바사라를 전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リョータスはリョータス。君は一体。いいし 료카는 뽀야건이라는 일종의 스턴건을 들고 다니는데 호신용보단 유타를 괴롭힐 때 사용했고 다행히도 스턴건을 많이 맞아본 탓에 유타에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습니다. あれはまさしく僕らのアイドル相川ミュウ。なんで同じ学校だったって気づかなかったんだ。自分の情弱っぷりが悲しい。情けない。 오늘도 오컬트 특종을 위해 도시 이곳저곳을 쏘다니는 유타와 료카. 우연히 후배이자 점술가인 아이카와 미유를 만났는데 그녀는 출중한 외모와 신묘한 점괘로 양지와 음지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는 친구입니다. あなたのこと待っていたんです。 유타와 함께 있으면 미래가 열릴 거란 점괘가 나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키리키리 바사라 팀에 가입한 미유. 유타는 동경하던 아이돌이 제발로 찾아와줘 몸둘 바를 몰랐고 바로 키리키리 바사라의 오컬트 특종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つうわけで橋上教授に僕が嫁ることになっちゃった。自分が言い出したことだから仕方ないんだけどさ。つかまんどくせ。 결국 혼자 취재를 나가게 된 료타. 료타의 타겟은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학교 교수 하시가미 이사유키. 영혼과 사후세계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그의 논문은 지금 세간에서 엄청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うわ、何これかっけえ。ハイパーなんちゃらスラージャ。やば、壊れてないよな。 교수가 부재 중인 연구실에서 교수의 시체를 발견한 유타. 유타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これってダイイングメッセージってやつ。 갑자기 들려온 의문의 목소리. 목소리는 유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카이 센서에서 흘러나왔는데 목소리는 유타가 경찰에 들키지 않게 도와준다고 했고 멀쩡하게 돌아가고 싶다면 교수의 시체에서 이빨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의 말대로 교수의 이빨을 뽑아 달아난 유타. 한편 미유와 료카는 다른 특종을 취재하러 쿠레나이 관으로 가는데 이것은 돈만 주면 대상하게 끔찍한 저주를 거는 흑마술사의 집. 료카와 미유는 이 흑마술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유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ガモ先輩は変な人だけど怪しくはないよ。そうかな。だっていかがわしいサイト運営してる人でしょ。私見たよ。 음침한 유타와 어울리는 미유가 걱정된 절친 카와바타치즈. 평소처럼 함께 귀가한 뒤 인꼬를 산다며 밖을 나섰고 으슥한 골목에서 새하얀 소년을 만나는데 미유에게 카드 한 장이 찍힌 메시지를 보내고 카와타치즈는 그대로 행방불명됐습니다. ここでヴァンガードのカード受け渡しするってヤフオクの出品者に言われたんだけど、やっぱり現地受け渡しなんて信用しちゃいけなかったかな。 중절모를 쓴 남성은 모리치카 슌. 하시가미 교수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형사로 니시조노 리리카란 여성을 쫓고 있는데 그녀는 평범한 BL 동인 만화가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시가미 교수가 살해되기 전에 발간된 그녀의 책엔 교수가 살해당한 상황과 비슷한 전개의 동일한 다잉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슈는 형사의 식감으로 그녀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鍵穴。 열쇠의 사용처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유타. 유타는 이 열쇠를 빨리 처리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료카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いえ、はい、すぐに戻ります。では。 유타를 걱정하는 블루문의 마스터 이즈미와 자칭 유타의 사형마 료타스. 늘 천진난만한 둘이었지만 유타 몰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근래 있었던 모든 일은 꿈이 아닌 현실. 종코라 이름 붙인 라디오의 음성은 빨리 TV를 켜보라고 닥달하기 시작했고 유타는 꿈보다 더한 기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도심 호수에 떠오른 의문의 시체가 너무 많아 호수의 물을 모두 빼버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하룻밤 만에 무려 256명이 비슷한 시기에 호수로 빠져들어 전원 익사했다고 했습니다. という推測によりニート神としては集団催眠ではなく集団自殺を不解説を推してるわけなんだけどバサラの皆さんどう思いますかねと 다시 카페 블루문의 죽돌이로 돌아온 유타.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 이번 익사 사건을 세간에선 오컬트적인 무언가로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유타는 파워블로거의 힘을 이용해 이 사건을 집단 자살 사건으로 키워 자신이 엮인 하시가미 교수 살인 사건을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くそ入ってよ 오늘 밤도 열쇠의 사용처를 찾아 헤매는 유타. 길면 꼬리가 잡힌다고 정체불명의 남자가 유타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君のことは相川美優さんを通して聞いた。父が死んだ日、君が生命大学10号館を訪れたことも。 그의 이름은 하시가미 사라이. 죽은 하시가미 교수의 아들로 살인사건의 진상을 쫓고 있었고 유타가 아버지의 연구실에 들렸다는 걸 진지게 알고 있었습니다. 君は現場で何を見た？何でもいい。気になったことを教えてくれ。コード 유타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기에 최대한 자신의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사라이. 유타에게서 경찰이 제공해주지 않은 다행 메시지를 듣게 됐고 더 확실한 조사를 위해 유타와 함께 아버지의 서재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서재는 이미 누군가에게 털려 있었고 유타와 사라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チョコ穴がところどころ塞がれてるんだこれが教授の残したメッセージってこと鋭いじゃんそれはコード 천장에 알 수 없는 표시를 해놓은 하시가미 교수. 갑자기 떠들기 시작한 종코의 도움으로 이것이 교수의 다잉 메시지 코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 사실을 사라이에게 알려줬습니다. 簡潔に言えばコードとは棒コードというフォーマットを使用し暗号化された文字のことだ。これが天井にびっしり書かれていた。 사라이가 해석한 코드에 의하면 이 코드는 256명의 이름이며 아직 대조해보진 않았지만 익사한 256명의 이름과 동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殺されて歯をえぐり取られた男が倒れてるだろこれが父の殺害予告。君はまさかそのレベルの一致で予言の書だとほざくつもりか。 유타는 니시조노 리리카가 사건의 진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슌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동인지와 교수 살인 사건이 흡사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동인지엔 카와바타 치즈가 미유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코토리 바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っていうかミューポンさその小鳥箱がなんで気になってるの 코토리 바코란 저주의 일종으로 여자와 아이의 신체 일부를 상자 안에 넣고 타인에 대한 강한 저주를 담는 물건입니다. あなた方が今話していたこと、とても興味深く聞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 갑자기 등장한 구레나이노 아리아. 지난날 미유와 류카가 저주를 맡긴 장본인인데 아리아는 자신과 함께하는 악마를 통해 유타의 장난을 진즉에 간파했다고 했고 유타 일행에게 흥미가 있다며 코토리 바코가 있는 신사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あなた誰？白い人間 치즈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새하얀 소년. 그는 피로 점철된 어떤 상자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안엔 잘게 다져진 치즈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あまりのめり込むなよ死神 하시가미 교수 살인사건, 256명 익사사건, 그리고 고토리 바코까지 유타 일행이 장난삼아 뛰어든 사건 행방은 얽히면 얽힐수록 혼란에 빠지고 있었고 그 혼란은 그날 밤 뉴스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これで70人分賀門優太さん、吹本草加さん、葛花琴音さん。 익사체 명단에 있던 카몬 유타 이름
료카를 제외한 키리키리 바사라 멤버 전원 그날 호수에 몸을 던져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生ある者は必ず死ぬ全問答にもあるようにこれまで人の命は有限のものでした 한편 팔복신의 모임이라 불리는 거대한 종교 그룹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어떤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했는데 月刊ムムー編集部住風とムムーってあのムムーですか 얼마 후 유타에게 찾아온 오컬트 유명 잡지 무무의 기자 스미카제 토코 미유와 친분이 있기도 하고 마침 키리키리 바사라 멤버들이 익사체 명단에 있어 그 진실을 확인하러 직접 여기까지 왔습니다. 小鳥箱の件でミユと電話してたでしょ。最初は小鳥箱の事件の後ミユがどうなったかを聞こうと思ったんだけど 미유는 지금 패닉에 빠져 집에서 나오지 못했고 일행들은 일단 미유 없이 익사 사건에 대한 퍼즐을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いやさ僕たち今息してんじゃん声だって出してるし椅子にも座ってるしこんな幽霊いるそれが例えば夢のようなものだとしたら 정리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는 유타와 사라이, 토코, 미유, 그리고 흑마술사 쿠레나이노 아리아와 모리구치 슌, 마지막으로 동인작가 니시조노 리리카 전부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으며 익사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타인과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료카와 블루문의 마스터 이즈미는 이들이 보이는 상태 그리고 이 사망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森塚さんだけが死んだのなら真実に近づきすぎたのだと理解できる。だけど猪子で死んだ人間は256人。わけがわからない。 사건이 커지고 경찰에서 사망자가 나온 만큼 FBI에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코메트리를 사용하는 기사키 아스나를 파견. 그녀는 손에 닿은 물건에 기억을 엿볼 수 있으며 선배였던 슌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何これ 익사 사건 당일 사람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아스나. 시체의 전부 사이코메트리를 사용했고 익사체 전원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これ僕 아스나 눈에 갑자기 유타가 보이기 시작. 처음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이 있던 형사는 유타를 보지 못했다고 했고 사건의 냄새를 맡은 아스나는 유타의 유품을 들고 유타를 찾아 나섰습니다. ガモンユータ君 금방 유타를 찾아낸 아스나. 사이코메트리의 영향으로 유타가 보인다고 했고 사전에 조사했던 돌아가신 유타의 아버지 가문 코레스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八福神の会何それ八福神の会はいわゆるスピリチュアルセミナーで君のお父さんはそのカリスマ講師ちょっと待ってそれ意味不だって 과거 도시에서 꽤 인기를 끌었던 라디오 방송.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방송은 끝내 오프라인 모임에서 종교로 변질되고 가문 코레스케는 그곳의 강사였다고 했습니다. 유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수사관의 감으로 유타와 일련의 사건들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아스나는 간곡히 유타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僕キリキリバサラっていうブログやっててそこで現役女子高生 FBI かっこ美少女って特集させてくれんなら協力してもいいよ 팔복신의 모임에 대해 친구들과 정보를 모으는 유타. 지금까지 어딜 싸돌아다니고 있던 건지 슌까지 합세해 팔복신의 모임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ミユ 조용했던 미유가 갑자기 흥분하며 어떤 사진을 보냈는데 치즈가 보낸 사진이라며 이 사진이 찍힌 장소를 물었고 사라이가 이 위치를 알려주자 미유는 치즈가 살아있을 거라며 다급히 사진에 찍힌 장소로 향했습니다. やあ来てくれたんだね 지난날 코토리바코를 만들고 있던 의문의 소년. 치즈의 시체가 들어있던 상자는 분명 경찰이 회수했지만 어째서인지 다시 소년에게 가 있었고 소년은 레어 카드를 모으듯 코토리바코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코토리바코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これ君の死体から切り取ってきたんだ 자신의 머리카락이란 걸 인식하자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미유. 소년은 자신을 스칸디움을 받아 유령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인간이라고 했고 자신은 선택받았기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武蔵野警察よ川端地図殺害事件の重要証拠品を署内より窃盗隠匿した罪であなたを逮捕します 사이코메트리로 금방 현장에 도착한 아스나. 소년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스나를 덮치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과 빠른 지원팀의 도착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스나에겐 미유가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누군가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아챘고 머리끈을 통해 들려오는 치즈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줬습니다. 私ねミュウに占いを続けてほしいだってあんたの占いは人を幸せにする力があるんだから 사이코패스 소년의 정신 나간 장난으로 막을 내린 코토리바코 사건. 일련의 사건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미유는 소년이 말한 스칸듐이란 물질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마침 사라이가 스칸듐이 언급된 아버지의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論文にのっとればスカンジウムを人体に定着させることで通常の霊体とは異なる電磁気反応が出るとのことです。 논문의 내용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오컬트적이었는데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전기신호로 변해 영계로 가버린다. 영계는 현세와 주파수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영계의 사람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스칸듐이란 물질을 주사한 채 사망하면 그 영체는 일반 영체와 다른 전자기 반응이 나오고 이를 니콜라 테슬라가 개발한 강력한 전자파에 노출시키면 스칸듐을 주사한 영체들은 현세와 주파수를 맞출 수 있고 지금 유타 일행처럼 현세의 존재함과 동시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いやいいとこに住んでるね君のお姫様庶民の僕には到底手が出ない豪邸だよご両親は不動産会社の経営者だったよね 유타 일행이 팔복신의 모임과 스칸듐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슈는 쿠레나이노 아리아를 집중막하고 있었는데 그건 슌이 죽는 순간을 기점으로 아리아가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악마가 보였기 때문 쿠레나이노 아리아는 경찰에서 꽤 유명했는데 그녀의 본명은 미나세리아로 사이좋은 친오빠 미나세 타카하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매일 평온한 생활을 보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리아의 집에 들이닥쳤고 경찰은 리아의 집에서 미라가 된 타카하루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타카하루를 살해한 줄 알았지만 타카하루는 1년 전 몸이 아픈 리아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리아에게 이식해주고 사망했습니다. 리아는 사랑하던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몰래 시체를 가져와 1년 동안 꿈속에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このままお兄様のもとにお兄様のもとに 현실을 깨달은 리아는 그대로 자살하려고 했지만 마침 이것을 구경하고 있던 영체 쿠사카베 키류가 그녀의 자살을 막았고 리아에게 키류의 목소리가 들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리아는 목소리만 들리는 키류를 자신 맘대로 악마라 칭하며 그와 계약했습니다. 슈는 키류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데 키류는 연료 전지 폭발 사고로 사망 직전까지 갔다 의인의 장기 기증으로 겨우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겨우 얻은 목숨을 범죄에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언제나 경찰의 포위망을 물 흐르듯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한 번도 그의 꼬리를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슌과 만날 생각이 없었지만 키류는 최근 알 수 없는 기억들이 자신의 눈에 비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슌과 만났습니다. 슌은 키류가 자신과 같은 영체라는 사실과 모종의 방법으로 다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종의 유체이탈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고 유체이탈과 모종의 방법을 통해 미래를 확인한 뒤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 완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결론에 도달. 놀랍게도 형사의 감은 키류의 전곡을 찔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슌에게 미래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人から見えない状態っていうのも考えようによっては便利だわそう思わない 스칸듐이 언급된 이후 하시가미 교수의 논문과 연구 자료를 샅샅이 수색하는 사라이와 토코. 자료를 찾던 중 노년의 테슬라가 찍힌 사진을 한 장 발견했는데 그곳엔 테슬라의 딸이라고 적혀있는 아벨린이란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さあ始まりました武蔵野ワンダーランドいつまでしょぼくれてんのよ 언제나처럼 침울한 감정을 아버지의 라디오로 달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변한 료카가 유타 앞에 등장. 료카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유타에게 알려줬습니다. 私は私の名前は鳴沢涼香リオタスって君が呼んでるキリギリバサラのスタッフ 지금까지 종코 행사를 했던 나루사와 료카, 아니 정확히는 료카의 몸에 빙의한 아벨린, 나루사와 테슬라.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는 지금 아벨린은 드디어 그간의 모든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アストラル体である私がラジオの電波に乗ってガモタンのスカイセンサー越しに見ていたの指示を出してたのも私肉体はただの器なの 아벨린은 사후 현세를 떠도는 유령, 이를 아스트랄체라고 칭했으며 유타가 갖고 있는 스카이 센서에 간섭해 지금까지 유타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시가미 교수가 논문에서 주장한 것들은 이미 모두 증명된 상태였고 팔복신의 모임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실험을 시작. 신세계 시스템이라는 실험은 교수 살인사건과 256 익사사건 그리고 유타 아버지의 죽음을 하나의 퍼즐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では改めてビジネスプランをご説明しましょう。いつの時代も永遠の命を欲するのは富裕層や企業のトップなどの地位の高い人々に多いものです。 신세계 시스템은 스칸dim을 투여한 인간의 뇌를 조작하는 시스템, 스칸dim을 주사하면 영생을 살 수 있다 라는 슬로건으로 엄청난 값에 고위 관료들에게 판매하고 이것을 빌미로 그들을 조작해 팔복신의 모임이 세계를 지배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팔복신의 모임 또한 막대하게 움직이는 돈을 헌금으로 둔갑하려는 허울일 뿐 그 진상은 료카가 있는 거대 의료기업 재벌 나루사와 가문이었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루사와 가문의 당주는 자신의 재산을 총동원해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상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의 1차 실험으로 나루사와 가문이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56명에게 몰래 스칸듐을 주사했고 그들의 뇌를 지배해 집단 자살시킴으로써 실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 그리고 유타와 같이 현세에 잔류하고 있는 256명의 아스트랄체를 추적해 처리반을 보내 그들의 신호를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カモタにはね特別な力があるの。だからリオタスはカモタンの使い魔になったんだよ。 아벨린은 이 계획을 막고자 료카의 몸을 빌려 유타에게 접근했고 퍼즐 조각을 갖고 있는 유타 일행은 모두 블루문에 직결. 아스나는 카페 블루문에 대해 조사하던 중 그 카페가 2년 전에 망한 채 방치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全部話すわ。これから話すことは普通に考えればとてもオカルティックなことだけど聞いてほしいの。 모든 퍼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유령은 존재한다. 두 번째, 유령은 아스트랄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기 신호이며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아스트랄체는 현세를 떠돌게 된다. 하지만 아스트랄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는 제각각이기에 인간은 유령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유령끼리도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세 번째, 스칸듐이란 물질을 이용하면 이 고유의 주파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유타일행처럼 유령들을 인간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하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도 스칸듐을 주사하면 아스트랄체를 볼 수 있다. 네 번째, 기본적으로 아스트랄체의 신호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약해지고 끝내 소멸하나 스칸듐을 주사한 아스트랄체는 영구적으로 신호를 유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루사와 가문의 당주는 이를 이용해 영생을 살 생각이며 나아가 스칸듐에 노출된 인간의 뇌를 제어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여섯 번째, 료카에 빙의한 아벨린은 아버지가 만든 기술이 악한 일에 이용되는 걸 막고자 긴 시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계획의 중심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유타가 있었다.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목격한 일행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全員動かないで。ちょっといきなり何よ拳銃とか物騒で泉 블루문에 들어오자마자 이즈미를 추궁하는 아스나. 이즈미는 분명 유타 일행이 보이지만 256 사건의 사망자는 아니었는데 이 뜻은 그가 스칸듐을 주사했다는 의미. 이즈미는 갑자기 돌변해 고해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나루사와 그룹에서 만든 전기신호 소멸 장치. 이에 맞게 되면 아스트랄체는 그 자리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それそうあんたの父親が教祖だった宗教のお面でも邪魔になったから殺して私が教祖になっちゃったの。 이즈미의 정체는 팔복신 모임의 교주, 자신이 교주가 되기 위해 유타의 아버지를 살해했으며 나루사와 그룹의 지시에 따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하시가미 교수를 살해했습니다. 私を信じて行けカモタン。 이게 아벨린이 말한 유타의 특수능력. 유타는 초전도 체질이라는 특수한 몸으로 뽀야건에서 나오는 특수한 전자파에 노출되면 스카이 센서와 공명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유타에게 패배한 이즈미는 그대로 경찰에 붙잡혔고 아벨린은 신세계 시스템을 정지시키기 위해 유타 일행을 한자리에 모아 자신의 비밀 명계를 보여줬습니다. ウォーデンクリフガンポヤガンの本当の名前これに起動キーを差し込めば使えるわ。 유타에게 주기적으로 특수한 전파를 노출시킨 뽀야건. 유타가 갖고 있는 열쇠를 꽂아놓고 유타가 이 총을 이용한다면 모두 아이를 한 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ガモン君の遺品はスカイセンサーだけだったわよ。遺品は遺体と一緒に置いてあるから見間違いじゃないわ。そんなはず。 유타는 분명 열쇠를 갖고 있었지만 유품은 스카이 센서뿐이라는 말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데 이는 유령만이 할 수 있는 상호 인식이란 능력으로 지난날 잘린 본체의 머리카락을 보자마자 영체인 미유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듯이 영체가 인식함으로써 신체나 물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열쇠가 사라진 이유는 본체에겐 열쇠가 없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 남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벨린이 직접 워덴 클리프건을 빙의하면 승산이 있다고 했고 유타 일행은 전원
시설이 기동하는 시간에 맞춰 오드아이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俺たちが死んだ瞬間、つまりアストラル体になった瞬間が時間領域の絶対的なゼロ点となっているならば、うまくいけばそのゼロ点を基準にして時間を巻き戻せるかもしれない。 슌이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 그것은 영체로 존재하는 일행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 키류에게서 들은 바로는 영체의 1일은 현실 세계의 1분이며 영체가 만약 5일을 살고 모종의 이유로 신체가 되살아난다면 되살아난 신체가 겪은 시간은 단 5분. 리리카와 키류는 우연히 이 능력을 얻어 영체의 시간과 본체의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俺の知らねえ記憶が蘇ってきてるんだ。記憶？大きな豪邸に俺がいる。そしてお前も。俺はリアと呼びかける。 슈는 이 정보를 대가로 키류의 문제를 해결해줬는데 키류의 기억에 점점 이상이 생겼던 건 키류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리아의 오빠였기 때문. 영체가 된 시점에서 키류의 영체에 타카하루의 신호가 공존하게 됐고 이렇게 의존 남매는 영체의 시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人間は心肺停止してから数分間はまだ蘇生の可能性があるんだ。数分間数分間ってどれくらい9分だ。2時間 이 말은 즉슨 방법만 발견한다면 본체가 완전히 죽기 전에 돌아갈 수 있다는 뜻. 이들은 지금 8일째 영체 시간을 겪고 있기에 자정이 오기 전에 방법을 찾아낸다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光来た9分か。たった9分間の出来事だったわけね。私たちが巻き込まれた事件は。なんというオカルティックない 이들을 본체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건 리미트를 해제한 워덴 클리프건. 하지만 기동키를 분실한 상황이라 모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形だって完璧に思い出せるんだよ。金色の歯の形ツルツルしてて先っぽが鍵の形になってて 없다고 믿으면 없어지는 것이 상호인식. 그렇다면 역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워덴 클리프건은 완성됐고 모두의 생존이 확실해진 순간. 하지만 오드아이의 기동은 9일이 지난 시점이기에 오드아이를 파괴해야 하는 유타는 본체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僕をヒーローにさせてよ 현직 어그로 블로거, 자칭 니트들의 대장, 타칭 음습한 오컬트 오타쿠. 그는 지금 그가 얽힌 모든 사건을 매듭짓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강적을 무찌르는 희대의 영웅이 되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전부 살아 돌아온 유타의 동료들. 유타는 아벨린과 함께 오드아이의 기동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涼花様、高須。こんなところで何をされているのですか。別にあなたこそなぜここへ？ 워덴 클리프건을 회수하러 온 신세계 시스템의 총지휘관 타카스. 그의 고해에 유타는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 私はカモタンの使い魔だから。 자신의 전기 신호를 이용해 유타의 소멸을 막은 아벨린. 유타의 죽방에 타카스는 기절했고 그와 동시에 위기를 느낀 오드아이는 예정보다 빨리 기동하기 시작. 이대로 오드아이를 멈추면 유타가 본체로 돌아갈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イメージしろイメージイメージイメージイメ 상호인식으로 금방 시설에 도착한 유타. 하지만 시설은 유타가 도착한 순간 기동에 성공했고 유타의 주파수는 세계의 주파수와 완전히 틀어지게 됐습니다. ユータ。父さん 스카이 센서는 유타의 아버지가 개조한 특수한 라디오. 어떤 미약한 신호도 캐치할 수 있고 그를 유타의 체제를 통해 유타의 힘으로 바꿔주는 이 장비는 사랑하는 아들과 언젠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아버지의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これで終わりだキリキリバサラじゃない。なんとなんと新着の記事だ。あいつ。幽霊になっても稼ぐ気満々ね。 사건은 해결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한 유타. 하지만 유타는 반드시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오컬팅 9이었습니다. 카오스헤드, 슈타인즈 게이트, 로보틱스 노츠, 과학 시리즈의 명맥을 잇는 작품이며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게 봤습니다. 1쿨 안에 다루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서 인물들의 대사 따라가기가 정말 힘든 걸 제외하곤 신박한 소재와 좋은 서사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인물 감정 전달도 휙휙하고 지나가고 뭔가를 느껴보기도 전에 작품이 끝나버린 게 조금 아쉬웠어요. 슈타인즈 게이트는 2쿨로 꽉꽉 채워서 정말 엄청난 명작으로 방영해줬는데
왜 그 뒤에 나온 오컬팅 9은 그 장점을 다 습하지 못했나 정말 의문이 듭니다. 가뜩이나 다루는 설정과 과학적 요소가 많아 리뷰도 거의 이쿨 애니급으로 만들어서 정말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어쩌면 슈타게를 이을 과학 시리즈 명작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을 텐데 눌러담는 전개 하나로 작품의 전달력이 많이 퇴색돼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빠른 전개 때문에 날아간 복선도 몇 개 있어서 완성도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과학 시리즈 중 슈타게 다음으로 재밌게 본 괜찮은 작품이었어요. 마지막 화에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달라는 유타의 말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줬으면 독자들도 유타에게 공감했을 텐데 공감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야기를 전개시키니 그렇구나 식으로 미지근하게 끝나버렸네요. 솔직히 저도 이해하는데 3회차쯤 걸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애니리뷰 대사가 너무 빨라 성우가 고생했을 것 같은 작품 테슬라는 진짜 SFN이 안 끼는 곳이 없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해준 오컬팅 9이었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어나니모스 코드라는데 오컬팅 9의 후속작이라니까 조금 기대가 되네요. 유타 빨리 복귀시켜주자고.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